7회예요. 7회. 그래, 그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 이거 미술유식 하면서도 감정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아예 미술에서의 그 망할 놈의 감정이란 무엇인가. 망할 놈의. 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인 기계 컨트롤 문제로 기계 컨트롤 문제와 제 목소리가 안 나왔죠. 네, 공사 중인 주변 상황의 문제로 인해서 송다솜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긴장하셔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목소리 문제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요. 맞아. 어쨌든 그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죄송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니까요. 이거는 나도 같이 하는 거니까. 뭐, 저는 정말 이제 금방 송다솜님은 긴장을 푸시고 저를 제압하는 날이 오실 테니까요.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엄청난데 이게 장비 앞에 있으니까 장비를 제가 괜히 좋은 걸 샀거든요. 한없이 제가 작아지네요. 그죠? 장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삐까뻔쩍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괜히 쫄으셨어요. 맞아요. 그러실 필요 진짜 없고요. 네. 그 뜬금없지만 페이스북에서 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김순애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랑해요. 늘 눌러주시더라고요, 늘. 정말. 밥 한번 대접해드려야죠. 정말 한국에 가면 저희가 밥을 한번 꼭 사도록. 맞아. 연락 한번 주세요. 근데 뭐 딱히 저한테 뭐 비수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이분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멋져요, 김순애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함 멋있으시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두 쪽 다시 치켜들며. 두 쪽 다. 지금 미술의 그 감정이란 놈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미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미술가들이 감정 많이 그러잖아요. 특히 화가분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선 하나 그어놓고 맞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점 하나 것들, 찍어놓고.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화가의 감정을 다 설명하지 않는 이상 우린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딱 보이는 화가들이 있긴 있잖아요. 막 그 이중섭 작가님의 그 황소 황소라든지. 그 황소의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렇게 극명하게 보이는 게 있는 반면 뭐 진짜 네네네. 선 하나 그어놓고 이게 뭐 한의 감정이다. 네네네. 아니면 기쁨의 감정이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일단 감정이란 이거를 대중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같아요. 그죠? 이게. 맞아요. 근데 미술이라는 게 뭐든 다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 정말로.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추상적인 거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맞아.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막 정말 그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영혼의 교류일 수도 있어요. 어떤 화가분들이 그쵸. 말하는 영혼의 교류를 해가지고 감정을 느끼고 서로 통과를 하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것만은 최소한 아니고요. 그죠. 일단 다른 것도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감정의 교류를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맞아. 어떤 것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깨달음을 공유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이런 부분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충격이나 시각적으로 임프레션 뭐라 그러죠? 인상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만들었는지를 알았을 때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감정을 한번 공유하는 것이 이제 요즘 현대미술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은 피카소의 그림이나 이런 거에 감정이 사실 잘 없어요. 그죠. 정말 없고 감정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피카소의 이제 조각조각 낸 그 입체파 그림들 있잖아요. 그게 뭐 감정이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막 500억씩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맞아.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라디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첫 회에서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그리는 것 자체가 약간 추상화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되게 충격적이었겠어요. 남들은 맞아요. 이제 다 똑같이 그리다가. 맞아. 그 충격이라는 그 감정조차도 교류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인 거지. 이게 무슨 추상화를 봤을 때 노란색에 무슨 뭐 아름다움이 그리움에 들어있고 들어있다든가 뭐 이런 거. 검정색에는 뭐 나의 악함이 들어있다거나 그 전혀 아니고요. 맞아요. 뭐 몬드리안이 그거 나눠놓고 거기다 노란색, 빨간색 막 그런 거 해놓은 거 그거는 점점 그림이 간단해진 거야. 간단해진 거. 이게 저번 회에서도 말씀드리지 않나요, 저희가?
추상화랑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니었나요? 아, 맞아요. 그죠. 나무에. 네. 나무도 점점 이게 단순화가 된 거지. 그렇죠. 이게 점점 무슨 뜻을 넣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였지? 현대미술이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왜 만들었는지 알았을 때 그 깨달음을 공유하는 이 현대미술의 특성을 그런 특성이 없던 이제 과거의 추상화나 고전 미술로 데려가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중분들이. 그러니까 그림을 보실 때 뭘 느끼려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보고 아 이쁘다 하고 정말 끝날 수 있는 그 이쁜 그 감정조차 괜찮거든요. 그 시각적 쾌락이 일단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재밌는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저도 답을 모르는 건데 그 있잖아요. 로봇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왜 화가분들이 붓 한 땀 한 땀에 감정을 넣어서 그림 하나에 뭔가를 이제 완성시킨다고, 네, 그렇게 완성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미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모두 다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기계가 그 물감의 한 그람수까지 모든 거를 다 조절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려내는 기술이 생겨낸다면 기계가 화가랑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한 땀 한 땀 따라해서 그 감정이 공유가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감정이. 근데 이게 이 퀘스천과는 좀 맞지 않는 예일 수도 있어요. 감정이 공유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약간 그냥 이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복제해 놨을 때 저희가 옆에 한 명 더 있는데 옆에 있는 게 돈이가 아니라 제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제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과 함께 했었다는 그 의미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가 돈이가 되는 거지 복제한 사람이 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완전 맞는 퀘스천 같진 않아요. 완전 맞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과연 그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은 될 것 같아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붓 한 땀 한 땀에 뭐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맞아. 그게 정말 무슨 신의 경지에 올라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듯한 그런 식으로 약간 일반인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거 일반인분들도 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정말 그건 할 수 있는 나도 거예요. 아는데. 추상화나 이런 거는 특히 뭐 그 미국의 잭슨 폴록 있잖아요. 막 던지면서 물감 막 던지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일반인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행위를 했느냐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누가 처음으로 했느냐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뭐 그렇군요 하면서 오늘도 긴장을 하셔가지고 네, 많이 긴장했어요. 벌써 시작하기 전부터 막 입을 파르르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의 막 영혼의 교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뜬금없이 질문하시네요. 네. 글쎄, 아까 로봇 이야기도 그런데 참 확실히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뭔가를 딱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거를 화폭에 담아냈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화가가 복제를 한 거는 복제를 한 거는 근데 그 그림 자체만을 기계가 감정이 없는 기계가 복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부분이죠. 이게 되게 이게 이 감정이라는 부분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 에세이를 저는 그쪽 주제로 한번 잡아서 써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영혼의 교류라는 게 막 근데 그런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감정의 그 화가분들이 특히나 그 한 땀 한 땀에 뭔가 감정을 넣어서 자기는 그림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라는 이제 장인과 같은 그런 정신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뭐 틀린 거나 그런 건 아닌 건데 모든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모든 게 그런 거는 조금 모든 미술이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뭐 제가 그런 미술을 안 하고 있어서 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미술들은 현대 미술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그렸는지보다는 왜 그렸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이 정말 그렇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어떻게 그리는지는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쪽인데 왜 그리는 거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 사회의 미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일단 이번 회에서 하고 싶은 말부터 하고 넘어가자면 그거잖아요. 추상화를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추상화를 봤을 때 느껴야 되는 감정이 정해진 감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봤을 때 저거를 봤을 때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나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꼭 무슨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답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생각 없이 그림일 수도 네. 있으니까. 정말 그냥 생각 없이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예쁘다 하고 넘어가도 네. 되는 왜 부분이고. 갤러리에 걸려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냥 갤러리 장이 좋아해서 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 전시회 느낌에 맞아서 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 미술관 관장이 네. 관장이 무슨 그림을 가져왔는데 네. 평론가들이 엄청난 막 이건 완전 크리에이티브하며 무슨 사상이 들어있으며 했는데 사실은 관장 딸이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진짜 감정이 교류하는 게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기에 그냥 사실 뭐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누구지? 조지 부시가 요즘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아 진짜요? 뭐 그쪽 했다고 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 조지 부시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부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죠. 사람들은 그걸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차이지 거기에 조지 부시의 그림에 엄청난 뭔가가 들어있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결국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맞아. 이게 뭐가 엄청난 게 들어있어서 보는 게 정말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전적인 몬드리안이나 이제 피카소의 이런 그림들은 그게 이제 인류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죠. 모두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역사의 시초가 네. 됐으니까. 역사의 시작이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옛날 명성황후가 썼던 옥비녀가 유명한 거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엄마가 뭐 옥비녀 쓴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옥비녀인데 누가 썼느냐, 왜 맞아. 그렸느냐, 어떻게 누가 그려졌느냐. 먼저 처음 했느냐. 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명성황후가 쓴 것보다 차라리 정말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옥비녀 이런 게 더 유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미술사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그 그림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좋은 그림이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림이지 그렇죠. 무조건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맞아. 아무리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어도 자기 딸이 그린 자기 얼굴보다는 감동이 덜하죠. 좋은 그림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인 거고요. 맞아. 네. 근데 왜 집에 걸어두기엔 좀 그렇잖아요. 자기 딸 이제 얼굴 그려놓은 거. 장롱 속에 넣어두긴 참 좋잖아요. 그렇지. 가끔 추억팔이 하려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싶은 뭔가 벽에 걸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은 이제 사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인테리어에 맞는 그림을 보고 그런 걸 수도 그냥 그런 시각적인 쾌락뿐일 거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현대의 미술이라는 것에서는 약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제 재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서 쓰레기를 갖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새로운 미술에서 이제 쓰는 새로운 매체를 위해서 막 레이저나 막 이런 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3D 프린팅. 네. 3D 프린팅 막 하면서 막 정말 이제 그림만 그리고 조각만 하고 그러는 세상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 결국은 또 그런 것 같다 얘기를 하네요. 그 감정에 맞아.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정답은 그냥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림 앞에 가서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답인 거죠. 네. 정말 그게 답인 거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네. 왜? 아니, 이게 정말 근데 뭐가 말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말할 게 별로 없네요. 이게 되게 간단한 답인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맞아, 진짜. 근데 아무리 막 작가가 막 뭔가 막 사상을 막 아무리 담아놨다 그래도 맞아요. 보는 사람이 네. 그냥 아름답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게 끝인 거고. 네,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가지고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미니멀리즘에 의해서 정말 간단한 그런 것들도 유명한 이유가 거기에 근데 그런 미니멀리즘을 같은 거 보시면은 가끔 분들이 그러니까 대중분들이 엄청난 게 들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것도 저런 가격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정말 근데 센세이션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와 저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내놔?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미학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시대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절제미가 이제 요즘에는 지금 미니멀리즘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간단하고 절제되어 있는. 그리고 미래적인 거릇이라고 보면은 정말 절제돼 있잖아요. 딱 그죠. 깔끔하게. 맞아요.
도시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유리 하나로 모든 창이 딱 돼 있고 맞아요, 깔끔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미니멀리즘으로 변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변하리라는 말은 없는 것인데 그렇죠. 살짝 그렇게 정말 변화가고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 옛날에는 키 버튼이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맞아요. 이제 그냥 완전 화면 하나만. 네, 스마트폰은 완전 화면 하나가 됐고 점점 미니멀리즘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미래를 좀 내다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약간 앞을 내다볼 수가 있어지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는 그렇죠.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요? 말이 왜 끊겼어요? 오늘은 되게 점잖게 해주시네요. 아, 그래요? 얘기할 때 막 나 까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긴장해서 그래요, 아직은. 야, 이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많이 까주는 거를 이제 제가 보완을 하고 라디오를 해가지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네, 제가. 라디오 할 때는 그게 없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틀렸다 생각하는 거는 빨리 고치고 넘어가는 쪽이라서 푹푹푹 찔러줘야죠, 저를. 네. 그럴 때는. 그리고 이분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단검으로 한번 푹 찌르는 타입이에요. 말을 잘못해요, 제가.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야. 앞뒤 자르고 그냥 푹 찔러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요, 근데 금방 어떻게 장난 아닐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믿습니다. 언제 나올라나. 근데 정말 정말 후딱후딱 이해해가지고 후딱후딱 푹푹 찔러버리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느끼신다니. 근데 괜히 미술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 해드려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0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올 것 같아요. 한 회에. 근데 뭐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저보다 더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분이. 솜다송양께서. 일단 적응 좀 하고요. 그러니까 미술을. 마이크. 왜 마이크 그렇게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막 보이는 라디오 막 이런 데서 보던 거니까. 근데 모양만 똑같은 거지. 얘네는 몇백만 원 하는 애들이고요, 진짜.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거예요. 정말 작품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답인 거지. 그죠. 무슨 특별하게 진짜 뭐 갤러리에서 뭐 설명하고 이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 블로그에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그분의 감상을 쓰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예요. 책 읽고 감상문 쓰잖아요. 맞아. 그거 읽고 그게 답이라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 근데 감상문은 다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의 감상문 읽고 그거에 맞추실 필요 없어요. 그 미술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해도 맞아요. 감정이라는 거는 자기 거거든요. 자기 거. 그러니까 정말 자기 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면 근데 미술 10년 한 사람이든 20년 한 사람이든 역사적인 게 역사적인 근거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자기 거가 답이에요. 맞아요. 누구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800년대 이전에는 답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기독교가 이제 세계의 답이었던 세상에서는 기독교적으로 생각만 하면은 답이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독교가 틀렸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개성들이 살아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민주주의잖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개성을 인정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맞아. 그냥 자기가 그림 보고 있을 때 예쁘구나, 예쁘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했을 때 그거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몬드리안이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있죠. 그냥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단순화시킨 거죠. 시켜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마스터를 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인 시대관이 점점 이제 다 같이 그림을 좀 변화를 시켰던 시대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또 얘기하는데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점점 이제 단순화 시키는 쪽. 근데 그게 왜 단순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림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왜 단순화를 시키기 시작했을까? 라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단순화를 시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솜다솜양의 페이버릿 아티스트 앙리 마티스. 앙리 마티스는 실제로 종이를 오려가지고 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대요. 종이로 그렸다. 맞아요. 맞아요. 종이로 그렸다는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종이를 오려서 붙였다가 아니라 종이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장난이거든요. 미술 진짜 별거 없어요. 맞아요. 결국은 말장난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종이를 오려서 붙인 다음에 종이를 오려서 붙였어요라고 말했다면 의미가 없는 건데 종이를 오려서 붙인 다음에 종이로 그렸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마르셀 샹, 피카소 그리고 앙리 마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상주의의 3대 미술가라고들 하거든요. 앙리 마티스는 이제 색채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이제 변화를 준 사람이고 이제 피카소는 이제 정말 조각조각 내는 그 형태를 깨버린 사람인 거고요. 그 이제 마르셀 디샹은 이제 정말 그 매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캔버스 위에 그리는 것만이 미술이 아니다라는 그 엄청난 거를 해주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엄청난 업적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게 정말 종이를 오려 붙여가지고 그 종이 하나하나에 엄청난 감정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느껴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거장의 그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야. 아무리 거장의 그림이어도 제가 어렸을 때 그려드린 저희 엄마의 그림 그게 저희 엄마에게 더욱 감정이 실리는 것이기 그죠. 때문에요. 그게 감동이 더 네. 크죠. 그게 더 뛰어난 미술인 거예요. 저희 그렇죠. 엄마한테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저희 엄마의 얼굴이 앙리 마티스가 뭐 종이를 오려 붙여서 종이로 그렸다라는 그 표현보다 맞아. 더 위대한 미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 그냥 그런 것이지 전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거대하고 신의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서 감정을 창조.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근데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아. 호랑이가 종이 오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종이를 오려서 캔버스 위에 붙인 다음에 종이로 그렸다라고 말을 했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렇죠. 아니 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인정해주겠죠. 그렇지. 좀 신기하긴 엄청난 하네. 동물 화가가 나왔다면서 지능이 있는 동물 막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뜬금없다. 네, 뭐 그런 쪽이 되는 거고요.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네. 그죠? 그렇죠. 어떡하냐? 할 말 다 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하는 미술은 저는 이제 깨달음의 공유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시각적인 쾌락도 일단 이쁘게 만드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제 작품이 가졌으면 하고요. 그렇죠. 할 말 없으니까 제 작품 얘기나 좀 하면서. 근데 저도 패션을 해서 그런가 그 뭔가 사상보다는 이렇게 저는 팔아야 되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래서 패션이 예술계에서 가장 상업적이라고 했나? 상업적으로 성공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의식주잖아요. 인간이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면서 실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정말 그림 그린다고 해서 배불러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림 그린다고 해서 배불러지는 거 아니고 책 쓴다고 해서 마음의 양식은 쌓이지만 배는 고프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이 있고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이 가끔 디자인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가끔 그러잖아요. 미술하시는 분들이 우린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그림을 그렸던 팝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팝 아티스트 넘어오는 그 시기가 신문이나 이런 데 일러스트를 그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화가들이 그렸었어요. 그렇죠. 결국엔 화가들이 그렸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일러스트와 파인아트 그 순수 미술의 차이가 누가 필요한 그림을 그리느냐거든요. 결국엔 근데 그 차이거든요. 이게 잡지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리고 화가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약간의 순수 미술과 이 클라이언트의 차이가 있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커뮤니케이션 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미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교 이름도 런던 컬리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나 그래픽이나 이런 쪽은 커뮤니케이션 파트라 그래요. 이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 차이가 일러스트랑 그 차이거든요. 근데 원래 화가들이 하던 짓이 그거였어요. 그 클라이언트가 있었잖아요. 그 뭐 종교하는 사람들이나 성직자나 이런 클라이언트가 있었고 이제 화가가 이제 종교하는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힘을 얻으면서 자기 미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대중들 안에서 이제 그림이 필요한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우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으로서 이제 그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화가가 그게 똑같아요, 사실. 그냥 고전에 있던 화가들이 하던 일이랑 똑같은 건데 그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내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클라이언트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랑은 달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가끔 그게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들은 이 파인아트보다는 약간 좀 더 예술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예술은 그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맞아. 무슨 무엇을 하든 그 손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술이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순수 미술을 한다고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게 더 나은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일러스트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인간 생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물론 무슨 파인아트나 이런 쪽은 차라리 뭐 인문학이나 철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실용성은 차라리 일러스트나 이런 쪽이 더 강한 거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다른 네, 거니까. 카테고리가 다른 거지 서로 누가 더 뛰어나 누가 더 맞아. 안 뛰어나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따질 수는 없는 네. 거죠. 제가 순수미술을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저는 순수미술 하시는 분들이 겸손해야 생각을 해요, 되게. 특히나.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겸손해야 되지만 순수미술 하시는 분은 특히 사회에 옆에 계시는 분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미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맞아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거나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사회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 사회에 좀 동떨어져 있어요. 회사에 있는 분들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돈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세상이 동떨어져서 그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감정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든 누군가 옷을 만들어주고 유통을 해주고 배달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화가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물감이랑 캔버스 이런 거 조차도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무슨 캔버스나 이런 거는 직접 만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아크릴이나 붓은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만드는 장인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최소한의 그 겸손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 사회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러스트 이런 분들을 진짜 무시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말로. 그렇죠. 맞아. 나는 그 파인아트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하는 건 정말 싫어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미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회에서 뭔가 이제 밥을 주고 이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누군가 내 그림을 사주고 하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지. 맞아. 네.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고. 이게 정말 근데 호랑이들의 생각을 해보면 다들 사냥하러 다니고 있는데 나는 막 그림을 그려서 내 그림 살래? 내 그림도 고기 되죠, 하나랑 그럼. 바꿀래?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사회 안에 있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사회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근데 제가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미술을 하고 있어서 더 이런 쪽으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이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화가분들이. 맞아요. 그것도 개인의 존중이기 때문에. 네, 근데 최소한의 겸손함은 좀 가지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 계시죠. 어떻게 우리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나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런 오류가 난 게,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뭔가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그 오류가 난 게 저는 그 작가들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의 그 오만함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거는 뭔가 엄청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등을 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중적으로 이 미술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중들한테 다 가려고 하질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크지를 못하잖아요, 미술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 그래서 그 한국에서 미술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거진 해외파고. 그렇죠. 한국 하시는 분들 중에도 유명하신 분 계시긴 하지만 계시죠. 네, 씁쓸하죠. 그런 쪽은. 뭐 저는 유명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거에 돌을 던지셔도 학생이기 때문에. 네, 한나 학생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것에 대한 돌은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뭐라 하신다면.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 미술가들이 말하는 그런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그렇죠. 보고 계실 때 좋으시면 좋은 거고. 근데 정말 근데 미술 이유식에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원래는 쉬운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정말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성공한 그 쉬운 미술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미술조차가 원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좋다, 나쁘다,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아 시각적으로 괜찮은데?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시는 이게 대중분들이 그림을 3초만 보면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30초 이상 봐주면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작품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고 해주신다면 이제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술은 인간의 사랑을 끌어내는 미술이 가장 좋은 미술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막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랑의 묘약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함을 끌어내는 거 있잖아요. 서로를 위하는 약간 그런 선함, 그러니까 악함이 아니라 그 선함을 끌어내는 미술이 정말 좋은 미술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책이 있어요. 그 레오 톨스토이라는 이제 러시아 작가인데 그 사람은 이제 글 쓰는 사람인데 음악, 미술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한 80년을 사신 걸로 아는데 그동안은 미술을 했어요. 20살부터 미술이 아니라 예술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오페라나 이런 거 모든 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옛날에 그런 걸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말했던 미술을 망치는 3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술을 망치는 그 3가지가 한국이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3가지가.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그러게요. 재밌겠네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말이 좀 많아지겠네. 그러겠네. 송 다 쏟은 게 앞에서. 깔 걸 좀 줘요. 입이 근질근질해. 이게 지금 제가 자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 감정. 저번에는 무슨 파인아트가 무엇인가 했죠. 처음 왔는데. 네, 처음 왔는데. 네. 이게 약간 좀 솔직히 미술 안 하신 분을 데리고 왔으니까 실험적인 걸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라디오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실험적인 거 하는 걸 통해서 저는 이거 한 3, 4개월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좀 바라보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먹고 살 길이면서 저의 언젠가. 지금은 비영리 라디오지만 반강제적 비영리 라디오예요. 내가 비영리 하고 싶어서 비영리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누가 뭐 영리로 하고 싶어 하질 않으니까 비영리로 하는 거고요. 근데 정말 그 한국의 미술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받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 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술에는 그러니까 추상화나 그림이나 작품에는 엄청난 뭔가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느껴야만 하는 무슨 감정이 느껴 있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보시면서 저걸 왜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를 미술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느끼는 법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감동을 받은 거지. 네, 지나가다가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드시는 그림이 있으면 쳐다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그림을 꼭 쳐다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구는 축구를 더 좋아하고 그렇지. 그런 거의 차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시각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림 쳐다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는 미술에서는 3D도 조형 작품도 있고 영상 작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쯤은 재밌는 게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왕이면 좀 미술을 좀 좋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제 작품도 한번 봐주시고 결국은 좀 봐주세요. 부탁이에요. 나중에 근데 전시회하면서 말로 설명해드리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사기는 잘 쳐요, 이분이. 사기는 진짜요. 사기.
내가 언제 사기를 쳤어요? 입을 참 잘 털어요. 아니, 나는 진짜 아니 잘하죠. 재밌는 잘하죠.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사기가 아니라 진실된 전달이죠. 전달인가? 전달과 교류죠. 그래서 저희 종교에 한번 들어오시고. 돈이교라고? 어쨌든 저는 그런 진실된 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컨셉이 제주 삼다수와 같은 깨끗한 미술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굉장히 블로그. 친근해요. 아주. 네. 제주 삼다수. 제 블로그 컨셉이고요. 그래서 거짓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제 개인적인 그 이상향은 이유가 있는 미술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모두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미술을 하는 게 제 이상향이자 이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회가 좀 제 개인적인 이상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돈 쓰고 안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산 같은 거 난 다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맞아. 안 보여줄 이유가 없죠, 사실. 근데. 맞아. 그렇게 쓰고 있으면 네. 안 보여줄 이유가 없지. 우리가 낸 돈들이잖아요. 맞아. 세금들이. 내 돈인데. 네, 뭐 갑자기 정치 얘기로 빠지면 안 되죠. 어쨌든 아니 뭐 좌우를 떠나서 예산은 무조건 보여줘야죠. 어디다 썼는지. 그게 맞아. 무슨 국가 기밀 정보가 아니라면. 맞아. 그 무슨 뭐 대포 사고, 총알 사고 이런 게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 보도블록 얼마 깔았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도블록 단가랑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단가도 공개하고, 맞아. 얼마나 깔았는지도 공개하고, 어디다 깔았는지도 공개하고 그런 게 네, 우리 돈인데, 내 돈인데. 맞아. 내 돈 왜 그렇게 쓰니? 난 아직 엄마가 세금 내주지만. 엄마 사랑해요. 되게 이 감정에 대해서 근데 조금은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냥 안에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진짜로. 맞아. 그냥 이해하고 말 것도 없죠, 사실. 좋아하는 거 앞에서 쳐다보시면 되고 오래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보고 뭔가 예쁘다 이러면. 근데 그거 있어요. 어떤 되시고. 사람은 술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술 막 제가 같이 다른 라디오 하시는 누나분이 정말 주당이세요. 그분은 그 행오버 그 숙취 있죠. 그 숙취의 알딸딸한 기분도 너무 좋대요.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처럼 누군가는 그림을 보면서 쾌감을 느껴요. 맞아. 변태죠? 나 변태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 변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어딘가에 뭔가 어딘가에 하나쯤은 쾌락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말이 좀 어감이 좀 그런데 정말 즐거움이라고 하죠. 즐거움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뭔가를 봤을 때 즐거움을 느끼고 누구는 랩을 좋아하고 누구는 재즈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끼는 그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미술은 뭔가 독특한 게 아니에요. 맞아. 결국은 그래서 제가 늘 미술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만 흘러간다던가 너무 선정적이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는 뭐 어느 분야나 똑같잖아요. 맞아요. 미술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뭐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뭐나 가면 포르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적나라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어느 분야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파인아트적인 영화도 파인아트 영화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끌어내는 영화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엔터테인먼트적인 영화가 있는 거고 네. 미술도 결국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답도 없어요. 내가 느끼는 게 답인 거죠. 네, 자기가 느끼는 게 답인 거지 정해진 답이 정해진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화된 답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를 주는 그런 피카소나 앙리 마티스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가능은 하지만 역사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은 인정해 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그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의 차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그림, 좋은 그림의 판단의 기준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요거에 대한 거를 회계화를 좀 시키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면은 왠지 이 사람도 좋아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은 나도 좋다고 해야 될 것만 같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미술에서는 최소한 미술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이번 회를 한 거고요. 이게 꼭 학문도 아니고. 네, 이게 정말 학문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들? 우리 40분이나 얘기했어요. 아우, 길게 얘기했네요. 네, 오늘도 저만 얘기했죠? 그 컨셉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송다솜 양은 대중 대표로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다 답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저 정말 한 문장으로 질문해 주시면 30분 이야기하실 분이에요. 한 30분 정말 30분 넘게 글을 써가지고 답글을 늘 달아드리거든요. 블로그에서도 한 문장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맞아요. 저는 이제 5-6줄 넘게 이제 답을 5-6줄이 아니던데 한 30줄 되던데요. 그렇게 답을 드려요. 저는 꼭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거 계시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공부를 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같이 그냥 학교에서 파인아트 하시는 분 중에도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하시면서 그냥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미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맞아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미학이 너무 재밌어서 미학 쪽을 공부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뭐 로봇이 그림을 카피했을 때 그게 감정이 카피되냐 안 되냐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저희 미술학교에서는 아예 브리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글을 500자로 3개 써와라. 이게 다예요. 학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 주고 내가 뭔가를 알아서 한 다음에 가서 내야 되는 거예요. 에세이도 그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에세이도 뭐 없어요. 2000자 써와. 2000자 써와. 진짜 이거랑 정보 찾는 법,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 쓰는 법 이런 것만 가르쳐줘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파인아트는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근데 미학이나 이런 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억에 대해서 하는 거 있죠. 메모리. 기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빛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요. 파인아트 안에서. 그렇죠. 그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페미니즘, 이제 여성주의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 평등이죠. 페미니즘은 남녀 평등 쪽으로 해가지고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막 맨날 미학해서 파인아트 하면 미학 공부하시는 줄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각자 미술로서 아니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파인아트는. 네. 어쨌든 감정은 답이 없어요. 네.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에 그 감정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눈앞에 혹시 스탠드가 있다면 그 스탠드를 만든 사람이 그거를 예술작품이라고 내놓았어요. 그것도 예술작품이 돼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술작품에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갤러리 안에서 전시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미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인인 거예요. 나 그런 것도 봤어. 네. 그 뭐지? 어떤 드라마였는데 네. 이렇게 관장이랑 이야기하는데 소화기가 있었어요. 네. 그게 작품인 줄 알고 그걸 사가려는 배우도 있었어. 아니라고 이건 소화기라고. 근데 원하시면 드릴 수 있다고. 여기 5만 원 하더라고요. 소화기가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저희 아버지 가게 하시는데 5년에 한 번씩 그걸 교체를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갖다 500만 원이라고 팔면 또. 소방법에 걸려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네. 그렇구나. 또 5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하여튼 그때 그렇게 사고 파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재밌었다고요. 네. 그냥. 그래서 근데 갤러리 요즘에는 그게 있어요. 정말 갤러리 안에 두면은 뭐든지 다 미술이에요. 맞아. 갤러리 안에 똥 싸두면 똥도 미술이고요. 맞아. 이상했어 진짜 그거는. 근데 뭐 그거는 뭐 미술 재료와 매체 그거기 때문에 그죠,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면 그건 미술이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런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수결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맞아. 근데 개인이 가지는 감정을 남들의 판단에 맡기실 필요는 진짜 없어요. 그렇죠. 이 얘기만 1시간 동안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작가 의도가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시는 거고요. 아니면 그게 제 이상형이에요. 작가 의도가 궁금했을 때 찾았을 때 있는 거. 그래 맞아. 그 의도를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늘 제 블로그에 해설을 그렇게 제 작품의 해설을 그렇게 열심히 씁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재밌으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DOHNI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파인아트 하는 DOHNI, 파인아트 하는 도니 치시면 제가 나오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미학 얘기도 하고 추상화는 왜 그려졌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오셔서 맨날 이렇게 홍보만 하고 있는 홍보만. 이제 끝나가니까 쉬는 시간에 끝나가니까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 블로그도 좀 들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는 담배 끊는 호랑이들이라는 제 창작가 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프로듀서이자 리더 가까운 걸로. 뭐 리더도 아니에요. 그냥 따까리야. 맨날 장비 세팅만 하고 있고. 맞아. 맨날 몇 시에 시간 되세요? 네, 형. 그러면 라디오 시간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이랑 이런 거 다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믿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파인아트는 은근히 시간이 많아요. 부럽네요, 그건. 자기가 이제 작품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저는 이런 라디오를 하는 것 자체가 제 작품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되게 즐겁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반대쪽 라디오에서는 그냥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들을 가지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그냥 그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제가. 쓸데없는 거죠. 시덥잖은 쓸데없는. 좋게 말하면 철학. 좋게 말하면 철학. 좋게 말하면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똥 철학.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노가리.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메모 게시판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글을 직접 쓰실 수도 있으세요. 블로그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메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페이스북에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담배 뛰고 끈은 뛰고 호랑이들 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와요. 지금 아마 좋아요가 97. 좋아요가 97인데 거기 저희 담배 끊는 호랑이들에서 하는 모든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알림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알림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김순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못 들으셨을까봐 진짜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 김순애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연락 한번 주세요. 전시회 하면은 제가 무슨 초대권 제가 어차피 공짜지만 보는 거는 제가 무슨 1대1 면담으로 이렇게. 그걸 원하실까요?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은 잘하니까. 말 뭘? 재밌거든,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나중에 꼭 제가 하여튼 어떤 분이든 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답할 테니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미술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거라면 모른다 말씀드리고 공부해서 다 답해드리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제 블로그 DOHNI 들어가시고요. DOHNI 네이버에 DOHNI 치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술에 대한 검색을 하시면 제게 나와요. 어쨌든 그거는 구글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구글에서 나와요? 미술을 쳤는데 딱 맨 위에 딱 뜨더라고요. 그건 다시 해봤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나왔잖아. 가끔 나오나 봐요. 어쨌든 가끔 나와요. 어쨌든 나오잖아. 네, 가끔 나오나 봐요. 그리고 또 뭐야? 페이스북 페이지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김순애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미술의 감정이란 놈은 답이 없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대가의 그림이라도 내가 아들 낳으면 내 아들이 내 얼굴 그려준 것보다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진짜.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 50분 이야기 했나요? 네. 안녕하면 되나요, 이제? 그렇죠. 노래할래요? 아니요. 됐어요. 저리 가요.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로봇이 카피를 하면 카피가 되는 걸까요? 그 감정은 카피가. 다들 생각해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 이거 나중에 생각해봐요. 난 이거 다음 에세이 맞아. 이거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안녕. 안녕.